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밑자입니다. 1월 10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는 85건의 신규 코로나와 11,142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이제 슬슬 올라가죠. 이제 휴가 끝나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요번 주를 기점으로 좀 많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 요번 주 중반을 넘어가면서, 예, 제 느낌에는. 왜냐면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가 이제 다 휴가 끝나 오늘부터 다 출근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래저래 또 한 번씩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일하기 싫으니까 뭐 또 가가지고 슬쩍 또 검사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분.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생각이고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처음 뉴스 오랜만에 국뽕 뉴스를 제가 찾았습니다. 삼성 따라잡겠다며 3조 원 투자한 중반도체 사업 모두 실패. 중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WSJ는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투입된 금액이 최소 23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진짜. 야, 이 삼성,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만은 뭐 삼성이 GDP의 3분의 1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솔직히 한국도 삼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찬양만 하자면 뭐 속에 뭐 정치와 연결된 걸 떠나서 기업으로만 따지면 지금 삼성은 엄청납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물건들이 지금 뭐 삼성, LG가 지금 가전은 꽉 잡고 있으니까요. 예. 보통 외국에 나가서 가전제품 코너 가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삼성 TV, 뭐 삼성 세탁기능이 저 뒤에 구석에 있었는데 요즘은 가면 입구에 다 있어요. 입구에. 예. 그걸 봤을 때 왠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쓰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라는 거 이번에 이 돈을 투자하고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 예, 대단한 국뽕 뉴스 였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배은심 여사 별세 광주에도 1987 광동원도 조문. 배은심 여사가 누구냐면 이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별세에 광주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9일 추모 성명을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 황망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인권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이 지켜오신 시대정신 광주시민이 지켜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광주세타의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신데 뭐 정치 발언은 저도 좀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광주 사태 시작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별 생각 없다가 이런 책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정말 고인에 대한 또 저도 또 하여튼 잘 가시길 바라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이한열 사어머니 안녕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뉴젠 뉴스. 전국 전문가들은 국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미크론이 곧 커뮤니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래도 뭐 지금 코로나 생겨난 지 몇 년 됐다고 맨날 전문가야. 전문가는 그냥 잘 아는 사람으로 하는 그게 전문가인가? 코비드-19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발병이 위협이 임박함에 따라 국경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례를 초조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사진은 뭐 맨날 제가 이 대문을 써요. 이게요, 뉴스들도 이 구글에서 사진 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한 번 찍어놓은 거 계속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 여자 사진 몇 번 봤네. 이거 배경화면 써야 되겠다. 예.
전염성이 높은 변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발병이 피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귀국자들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몇 주 안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 학자이자 오타고 대학의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이 변종을 거대한 위협이라고 부르며 발병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인지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는 크리스마스가 새해 기간 동안 델타 변종이 오미크론 변종이든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는 전파자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안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지. 들어오는 거는 맞고요. 왜냐면 또 그렇다고 자국민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MIQ 부족으로. 그리고 지금 자국민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예. 뭐 어차피 들어올 건데 빨리 대비하고 받을 생각을 하면 무조건 대비는 하고 이빨만 열나게 퍼대고 그냥 막는 거야.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휴가 갔다고 또 한 달 맞고 또 일 안 했잖아. 지금 휴가 갔다고 한 2, 3주 일 안 했죠. 대략 한 달이야. 나오자마자 일하나? 또 나오면은 또 작년에 있던 서류 피고 또 이래저래 또 체크하는데 한 일주일. 이 나라 일하는 거 보면 참, 이 나라 일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뉴질랜드 일하기 쉽다고. 8시 반 출근해서 이래저래 책상 정리하느라고 한 30분, 1시간. 그 다음에 10시 반 티타임 되면 또 티타임 15분인데 또 티타임 먹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또 11시 한 15분. 또 앉아가지고 또 책상 정리 좀 하다가 뭐 좀 이렇게 발동 걸까 싶으면 또 12시 반 점심시간. 점심시간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래저래 또 책상 정리하고 또 화장실 한번 담배 한 대 피면은 또 그래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집에 갈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뉴질랜드야. 다들 다 그런가? 예, 아무튼 오미크론 좀 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려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건 퍼지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좀 대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신속한 항원 검사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대응은 뭐 제가 뭐 다른 기사 여기 보다 보니까 세계는 어떻게 코비드-19 테스트가 다 떨어졌습니까? 가장 어려운 겪는 곳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오미크론 케이스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디킨 대학교 전염병학자인 캐서린 베넷은 우리 호주와 북유럽에서 동시에 정점을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지금 너무 지금 급증하는 데 따라서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오미크론과 휴가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 수요를 증가시켰고 공급망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빨리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요번 주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류 준비 한 일주일하고 시동 거는데 일주일하고 이제 하다 보면 뿌는 거지 뭐. 총리가 이런 상황에도 여행 휴가 다 가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 예. 일단 문 닫고 가야 된다는데 가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아먹자 그냥. 예. 자, 다음 뉴스. 경제학자들은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상위 5가지 트렌드를 선택합니다. 2022년도 경제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올해의 정의를 통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경제연도에 대한 연례 전망을 위해 뉴질랜드 주요 경제학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예측은 특히 팬데믹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작년에 주목해야 할 상위 5개 트렌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염병, 백신 출시 및 국경 재개방, 주택가격, 기업 신뢰, 기업 투자, 인플레이션, 정부 재정이 그것입니다. 올해 전염병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입니다. 자, 뭐 5가지 뭐 딱 나오죠, 뭐. 예. 전염병과 주택가격, 기업 신뢰, 기업 투자, 인플레이션, 정부 재정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이거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답이 없는 지금 얘기예요. 무조건 모든 게 얘기는 하지만 대방을 뭐 대응은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하니까 또 싹 죽었잖아. 코로나 좀 잡는가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진짜 백신을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이런 재개발 도상국가 이런 데다 백신을 퍼뜨려주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남아공에 변이 나오고 지금 계속 변이 나오잖아. 왜 그래 이게? 주사를 못 맞으니까 자꾸 지들끼리 부비부비 하다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변형이 되는 거 아니야.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빨리 퍼뜨려야 되는데 너무 자국 보호주의에 빠져서 정말 아무튼 애매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경고.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돈을 훔칠 것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조심하십시오. 인플레이션 이미 뉴질랜드인들의 지갑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연간 인플레이션은 4.9였습니다. 최신 비율은 작성 당시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 수치와 일치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위뱅크 경제수석학자 저라드 캐러는 인플레이션은 지갑 속의 도둑이나 은행 계좌의 그렘린과 같다고 말합니다. 돈을 훔친다. 인플레이션 당시 구매하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해 훨씬 더 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음식과 휘발유와 같은 필수품도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이자율을 올리는 RBNZ 덕분에 모기지 상환이 포함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필수품이야 이런 거야. 뭐 휴지도 뭐 10장 쓸 거 3장 쓰면 되고 막 줄일 수가 있는 게 많죠. 많이. 그리고 이제 사치성 내가 하는 건 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모기지는 순간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준비하셔라 이자율에 대해서. 예. 하여튼 뭐 예. 자, 다음 뉴스. 주택 대출위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경제학자 토니 알렉산더는 1980년 금융시장이 규제 완화된 이후 어느 시점보다 모기지 금융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기지 중개인은 가방에 지금 자금이 있다고 생각한 고객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때로는 무조건 구매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주요 소매은행이 다양한 조치 덕분에 일반 신용과 특히 모기지 금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용위기는 현실이라고 알렉산더는 말합니다. 작년 말부터 차용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은행은 고객에게 이전 금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바젤 3가 이제 바젤 1 때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예, 근데 이제 바젤 3까지 가서 금융 건전화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 제한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대출 제한을 해서 집값 올리는 것도 막나 보니까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도 대출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안 되기도 하고 기존 대출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2.25에 받았는데 다시 하려니까 좀 난리야. 4점 몇이라고. 말이 되냐고. 3년 동안 5% 넘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야. 이게 말이 2.5, 4.5지. 그냥 간단하게 2%면은 연에 2만 불 내던 사람이 4%면 연에 4만 불을 내. 이자만 원금 빼고. 그러면 얘들이 요즘 월급 받는 게 보통 3, 4천이 대부분인데 그 마누라까지 어떻게 파트타임 하면 그나마 괜찮지. 못하면 얘는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뭐야? 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이제 투매가 시작이 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그런 집값이 참 항상 제가 노려야 된다, 이런 데를 노려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참 마음속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노리고 뭔가를 살려고 기다린다는 건 어떤 사람이 큰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이지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또 뭐 지금 대비해서 뭘 대비하냐고 말은 쉽지. 나도 말은 하지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서도 할 말은 좀 대비하셔라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모든 이제 소비를 줄이고 지금부터라도 웬만한 파이낸스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사람들이 막 꼬시잖아. 막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먼슬리 페이먼트와 위클리 페이먼트 우리는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얘들이 위클리 페이먼트 하면 위클리 40불? 진짜 싸다.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게 먼슬리로 보인다고. 근데 벌써 먼슬리면은 4, 46, 160불이 되는 거야. 그게 10개 얼마야? 1600불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 소비가 그렇게 진짜 많이 사요. 정말 전 깜짝 놀랐어. 우리는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는 스타일인데, 그거 보고 좀 약간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마지막 뉴스. 브라질 관광객 배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순간 보여주는 영상. 이게 관광객의 토요일에 브라질 호수의 큰 폭포 근처에서 표류하는 유람선 위로 우뚝 솟은 암석 조각이 절벽에서 부서져 넘어졌습니다. 관리들은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스 제라이스 주 소방관 사령관인 에드가르 에스 데보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자 외에도 20명이 실종될 수 있다고 관리들에게 신원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최소 3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대부분 토요일 저녁까지 병원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들은 이유는 약간 여기가 밀포드 사운드 같더라고 보니까 이 암석이랑 이런데 폭포를 해서 앞으로 뉴질랜드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저의 소리를 들으려나 뉴질랜드도 좀 조심해 주세요. 앞으로 한 2, 3년 뒤에 관광객이 몰려오면은 또 2, 3년 뒤에 또 이게 다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또 조만간 뉴질랜드도 관광이 오픈되면 사람들이 와서 배를 많이 탈 테니까 이런 뉴스를 보고 좀 이게 주의를, 왜냐면 저희도 보면 밀포드 상황 가면 그 옆에까지 가거든요, 배들이.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걸 보니까 위험하네. 이게 그냥 냅다 떨어지네, 바위가.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 체크가 될까요? 이게 너무 커서 조심. 이것도 이제 안전거리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오늘 뉴질랜드 민 실장 뉴스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 좋은 뉴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